문제도 그렇구나 거기인데 다 힘들어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자, 109번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고 110번도 가능한 거랑 똑같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111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수열 AN이 2분의 K의 N제곱인데 AN이 2분의 K의 N제곱인데 이게 수렴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K에 대하여 그럼 이게 수렴하는 K의 값은 이놈이 수렴하도록 하는 K의 값은 우리 K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과 2만 가능하겠지. K가 1이면 0을 수렴하는 거고 K가 2면 1에 수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자연수 K에 대하여 우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an 더하기 b 곱하기 2분의 1의 n제곱 an 플러스 b 곱하기 2분의 1의 n제곱 여기는 a 곱하기 an 더하기 2분의 1의 n제곱 이 뭐가 되도록 2분의 k가 될 때 우리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얘를 두 번만 살펴보면 되겠지. k가 1일 때와 2일 때 두 번만 살펴보면 될 텐데 첫 번째 k가 1일 때를 살펴봅시다. 그럼 k가 1이니까 이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0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는 약간 웃겨지는 게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가 an 더하기 b 곱하기 2분의 1의 n제곱 분의 여기도 a 곱하기 an 플러스 2분의 1의 n제곱인데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가면 2분의 1은 0을 수렴하는 거고 2분의 1은 0을 수렴하는 거잖아요. 맞지? 그리고 an도 0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0인 거고 얘도 0이 되는 거야. 되니? 따라서 얘는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얘를 변형할 필요가 있어지는 거지. 자, 그래서 어쨌든 k가 1일 때는 an이 2분의 1의 n제곱이니까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 자,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얘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2분의 1의 n제곱 플러스 여기는 b 곱하기 2분의 1의 n제곱 여기도 a 곱하기 an이니까 a 곱하기 2분의 1의 n제곱 플러스 여기도 2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분자분모를 2분의 1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약분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2분의 1의 n제곱이 다 사라지고 나면 위에는 a 플러스 1 밑에는 뭐가 남아? 1 플러스 b가 남는 거고 k가 1이라고 했으니까 걔가 2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곱해주면 2a 플러스 1이 1 플러스 b랑 똑같은 거니까 넘겨서 정리를 해주면 이때는 k가 1일 때는 2a 빼기 b가 0 이런 식을 하나 얻을 수 있겠지. 미안해 틀렸네. 2a 플러스 2네요. 그럼 넘어가면 2a 빼기 b가 얼마가 돼야 맞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 돼야 맞는 거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 얻을 수 있고 다음 k가 2일 때에도 k가 2일 때 이때는 굳이 나눌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리미트 an이 이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잖아. 왜? an이 1이니까 2분의 2의 n제곱은 1이잖아요. 따라서 이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곱하기 a의 n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n제곱
나누기 여기도 an 플러스 b 곱하기 2분의 1의 n제곱인데 얘는 0이 돼도 아무 상관없는 거거든.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돼서 날라가고 나면 뭐만 남는 거예요? an은 1이고 an은 1이니까 1분의 a. 즉 얘는 a만 딱 남는 거야. 그런데 k가 2라고 했으니까 그게 1인 거죠. 따라서 a가 1이니까 그걸 여기다가 샥 집어넣으면 b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3이 되는 거겠죠? 이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b는 4. 얘가 답이에요.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다음 112번은 이게 왜 거기 별표가 2개 나와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지만 일단 112번 문제를 보시면 fx가 뭐라고 돼 있냐면 이놈이라고 돼 있거든. 2의 n제곱 곱하기 x제곱 2의 n제곱 곱하기 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3의 n제곱 곱하기 x 더하기 3의 n제곱 곱하기 x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이 fx를 x 빼기 1, 그 다음에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를 각각 an이라고 한대. 그럼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나머지 정리를 기억해보면 an은 f1하고 똑같은 거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얘가 2의 n제곱, 3의 n제곱 더하기 1, 얘가 an이 되는 거고요. 다음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 bn은 우리 f2가 되는 거고, 그래서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4 곱하기 2의 n제곱 플러스 2 곱하기 3의 n제곱 더하기 1, 얘가 bn이 되는 거예요. 이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an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an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4 곱하기 2의 n제곱 플러스 2 곱하기 3의 n제곱 더하기 1분의 an은 2의 n제곱 더하기 3의 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럼 분자분모를 뭘로 나눠줘야겠어요? 당연히 3의 n제곱으로 나눠줘야겠지. 공비가 더 큰 놈은 3의 n제곱이니까 분자분모를 3의 n제곱으로 나눠주는 거야.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는 4 곱하기 3분의 2의 n제곱, 여기는 3의 n제곱 나눴으니까 플러스 2 더하기 여기는 3분의 1의 n제곱, 3의 n제곱분의 1이나 3분의 1의 n제곱이나 똑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쓴 거야. 그 다음에 여기도 3의 n제곱 나눠주면 3분의 2의 n제곱 플러스 1 플러스 3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될 거고, 따라서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놈 n제곱은 전부 다 0에 수렴할 거니까 얘도 0, 얘도 0, 얘도 0, 얘도 0. 그럼 뭐만 남어? 분모에는 2, 분자에는 1만 남을 거니까 극한값은 2분의 1이 된다. 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거죠. 엄청 쉽죠? 왜 얘를 별표를 두 개를 찍어놓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에 113번, 114번도 있는데 이건 한번 숙제를 해보시고 나중에 모르겠으면 질문하시면 풀어줄 테니까 이거 활용은 여러분들이 숙제를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자, 다음 유형 11번으로 넘어와서 이번엔 등비수의 극한에서 미지수 구하기 이걸 한번 같이 해봅시다. 그래서 다음 유형 일단 115번 유형 한 가지만 아니다. 그냥 이거는 118번 문제를 117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그래서 117번 문제 보시면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n이 등비수열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 플러스 1이 a1 곱하기 an이래요. 자, 그럼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n이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면 얘는 무조건 무슨 수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거를 등비수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점화식이야. 잘 보세요.
여기 있는 a1은 상수라고요. 정해진 값이야. 수열 an의 첫 번째가 항이니까 얘가 상수잖아요. 되니? 그래서 n 플러스 1번 짱이 n번 짱에다가 똑같은 숫자 a1을 곱해서 계속 만들어지는 거잖아. 맞아요? 따라서 얘는 an이 등비수열이라는 걸 알려준 거야. 이게 일명 등비수열의 점화식이고 이게 등비수열의 점화식일 때 여기 있는 이 상수가 곧 뭐인 거예요? 이게 공비인 거지. 따라서 나는 이놈을 가지고 우리 수열 an을 뭐라고 쓸 수 있느냐? 얘는 초항 a1 곱하기 공비 a1의 n-1제곱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얘는 a1의 n제곱 a의 n제곱 초항 a1을 a라고 하면 얘는 a의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뒤에 밑에 이제 조건을 뭐라고 줬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 곱하기 an 플러스 3 빼기 5 3 곱하기 an 플러스 3 빼기 5 나누기 2 곱하기 an 더하기 1 2 곱하기 an 더하기 1의 극한값이 얼마가 된다라고 줬어? 얘가 12가 된다라고 줬죠. 그럼 얘는 a가 공비가 되는 거니까 이걸 a라고 해보면 a1을 a라고 할게요. 그냥 그럼 a1을 a라고 하면 저 a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혹은 a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또는 a의 절대값이 1일 때를 기준으로 이게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뭐 a가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a1은 양수인 거고 따라서 첫 번째 a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라고 해보자. 모든 항이 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공비 a가 양수여야 되니까 공비 a가 양수이지만 1보다 0보다는 크지만 1보다 작다라고 한번 해볼게. 왜 이런 범위를 생각했느냐? 이렇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n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지. 됐어? 이거는 이제 an. 근데 그 an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n제곱이 되는 거고 a가 0과 1 사이라고 했으니까 0과 1 사이의 값을 무한대쓰면 우리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극한값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 곱하기 an 플러스 3 마이너스 5 나누기 2an 플러스 1은 어차피 an이 0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an 더하기 3도 an 플러스 3번 짱도 0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그럼 얘가 0, 0 여기다 써줄게요. 그럼 얘도 극한값이 0 얘도 극한값이 0이니까 남는 건 분모의 1 분자의 마이너스 5밖에 없어서 얘는 마이너스 5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뭐가 될 수 없어? 12가 될 수 없지? 따라서 얘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야.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지. 버려. 자, 다음 두 번째 경우는 a가 1이 될 때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의 n제곱하고 똑같으니까 얘가 1이 되는 거거든. 따라서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 곱하기 an 플러스 3 빼기 5 나누기 여기는 2 곱하기 an 더하기 1이 뭐가 될 거냐? 3 빼기 5 나누기 2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돼서 얘도 12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럼 얘도 끝이야. 안 돼요. 이것도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 극한값이 12가 돼야 된다고 했는데 a가 1일 때는 극한값이 마이너스 3분의 2잖아. 그럼 12가 될 수 없는 거니까 안 되는 거야. 결국엔 a의 값이 뭐보다 크다는 얘기야. 1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a 값 1보다 클 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n제곱이 얘는 무한대로 발산해버리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분자모를 뭘로 나눠주겠어? a의 n제곱으로 나눠주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이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 곱하기 an 플러스 3 빼기 5 나누기 2 곱하기 an 플러스 1은
한 번 더 쓸게 그냥 천천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 곱하기 공비 a의 n 플러스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나누기 여기도 2 곱하기 공비 a의 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분자 분모를 a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 얘가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될 거라는 거거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는 3a의 세제곱 마이너스 a의 n제곱분의 5 나는 여기는 2 플러스 a의 n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a의 n제곱이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했으니까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는 거잖아. 그럼 이제 남은 거는 5만 남았어요. 얘가 2분의 3 a 세제곱만 남은 거고 그 값이 뭐가 된대? 얘가 12가 된대요. 따라서 a의 세제곱은 8이 되는 거니까 내가 알고 싶은 a의 값은 얼마가 돼? 2가 되는 거지. 그렇죠? 이게 A1이에요. 이게 A1. 그래서 답은 2, 4번이 답이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얘는 공비 A1이 초항이자 공비야. 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려면 얘는 초항도 A1이고 공비도 A1인 등비 수열이에요. 그래서 A1을 A라고 하면 A의 n제곱이 되는 수열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밑에 118번도 똑같은 문제니까 118번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길 바라고. 다음 페이지 119번도 똑같아요. 여기도 K제곱 더하기 9 10K라고 돼 있으니까 K의 적당한 범위에 따라서 얘는 수렴할 수도 있고 발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19번도 여러분들이 해보시길 바라고. 그 다음 120번도 마찬가지. 얘가 3이 되도록 하는 등비수열 AN을 구해봐라. 120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조금 앞에 푼 거랑 느낌이 좀 다르니까 120번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AN이 등비수열이라고 알려줬어요. 그럼 등비수열이니까 일단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등비수열은 초항과 공비에 따라서 얘가 수렴 발산이 결정되는 거라 얘를 초항 A 곱하기 공비 R에 n-1제곱이라고 일단 이렇게 적어놓고 시작을 할게요. 자, 그래서 이놈에 대하여 우리 리미트 n이 뭐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우리 3의 n제곱 더하기 2의 2n-1제곱 3의 n제곱 더하기 2의 2n-1제곱 분의 an 더하기 1인데 an 더하기 1인데 이게 뭐가 되도록 하는 3이 되도록 하는 a2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그럼 얘도 저 R값의 범위에 따라서 이 극한이 어떻게 될지가 결정될 거거든. 그래서 일단 공비를 보면 얘는 공비가 얼마인 거예요? 얘는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고 여기는 요 놈은 공비가 얼마야? 4. 이거 2n-1이니까 공비가 4인 거죠? 맞아요? 요걸 조심해야 돼. 얘는 공비가 4인 놈이고 A에는 공비가 뭐인 놈이에요? R인 놈인 거야. 따라서 나는 저 R값의 범위에 따라 얘가 어떻게 될지가 결정이 될 건데 첫 번째 우리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일단 초항 A는 0은 아니어야 돼. 아니 초항 A가 0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일단 R이 초항 A는 0이 아니라고 가정하고 풉시다. 초항 A는 0이 아니라고 먼저 가정하고 풀게요. 왜? 초항 A가 0이면 얘가 0이 되는 거라 얘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1이라서 얘는 극한값이 무조건 0이 돼야 되는 거잖아. 다시 초항 A가 0이라고 하면 A에는 0을 수렴하는 거라 0 더하기 1은 1이고 분모인 3의 n제곱 더하기 2의 2n-1제곱은 무한대.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에서 무한대가 되는 거잖아. 그럼 무한대분의 1은 0을 수렴하는 거니까 일단 초항이 0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초항은 0이 아니라고 하고 공비 R의 절대값 1보다 작다라고 하면 이것도 이제 말이 안 되는 건데 왜? 이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준 20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리고 an 더하기 1 나누기 3의 n승 더하기 2n 마이너스 1제곱이 우리 0이 되는 거야. 왜? 리미트 an이 0이니까 0 더하기 1 나누기 무한대는 0이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럼 얘는 뭐가 아니기 때문에 3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야. 안 되는 거지. 극한값이 3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극한값이 얘는 0이 돼버리잖아요. 아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자, 다음 두 번째, 우리 아래 절대값이 1보다는 큰데 아래 절대값이 1일 때는 어차피 그것도 안 돼요. 왜? R이 1이면 AN은 A에 수렴하는 건데 그럼 위에가 상수인데 밑에가 무한대라서 발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의 공비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요놈이 진동하는 거라 어차피 얘는 무한대로 가는 거고 됐니? 그러면 진동하는 건데 R값이 마이너스 A와 플러스 A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럼 분자가 어차피 상수밖에 안 되는 거니까 분모가 무한대면 그때도 0에 수렴하는 거야. 이것도 써볼까요? 자, 절대값 R이 1일 때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절대값 R이 1일 때는 우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값이 마이너스 a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a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거든. 이건 진동하는 거가. 됐니? 그렇게 되면 우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때는 마찬가지로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제곱 더하기 2의 2n-1제곱분의 여기는 an 더하기 1인데 어차피 위의 값이 뭐를 진동하는 거야? 마이너스 a 더하기 1과 a 더하기 1을 왔다 갔다 진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모는 뭐가 되는 거니까? 무한대가 되는 거니까 무한대분의 1 빼기 a도 0이 되는 거고 무한대분의 1 플러스 a도 0이 되는 거라 얘는 극한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야. 얘는 극한값이 0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역시 얘도 극한값이 3이 될 수 없으니까 이것도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다음 세 번째, 이번엔 절대값 R이 1보다는 크지만 5보다는 작을 때 3보다는 작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때는 공비가 제일 큰 게 4가 공비가 제일 크게 되는 거잖아. 공비의 절대값이 4로 제일 큰 게 얘가 되는 거잖아. 그럼 분자모를 뭘로? 그럼 이때는 어차피 근데 공비가 이제 1보다 커졌으면 이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우리 an 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곱하기 공비 아래 n-1제곱인데 이때는 얘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는 거거든. 초항 a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초항 a가 양수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 혹은 r의 절대값이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고 해서 3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r이 음수인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기네. 그래서 얘는 어쨌든 발산이야. 여기 중요한 건 얘가 발산한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럼 나는 얘가 발산하기 때문에 우리 어떤 극한값?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제곱 더하기 2의 2n-1제곱 분의 an 더하기 1을 분자분모를 뭘로 나눠줘야 돼? 4의 n제곱으로 나눠주는 거거든. 그럼 나눠주면 얘가 어떻게 될 거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는 4분의 3의 n제곱 여기는 2의 마이너스 1승이 있으니까 플러스 2분의 1 얘는 4의 n제곱으로 나누면 2의 마이너스 1승만 남는 거야. 그래서 2의 마이너스 1승 2분의 1이라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a 곱하기 공비 4분의 r에 n-1제곱이니까 여기 r의 r분의 1은 여기다 이렇게 남겨놓으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도 4의 n승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그때 얘도 0이 되는 거고 얘도 r의 절대값이 1과 3 사이면 4분의 r의 절대값은 1보다 작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0에 수렴하는 거고 얘도 0에 수렴하는 거니까 얘는 극한값이 역시 뭐가 돼? 얘는 0이 되는 거지. 따라서 얘가 3이 될 수는 없으니까 이것도 조건에 안 맞는 거야. 맞죠? 그럼 네 번째 이제 절대값 R이 3이 되는 경우도 똑같겠지? 3이 되는 경우도 어차피 4의 n제곱 나눠주면 똑같은 거니까 3이 될 때까지는 상관없고 절대값 R의 절대값이 4보다 작거나 작을 때까지는 다 똑같겠죠. 어차피 공비 4가 더 크거니까 얘를 이렇게 범위를 바꾸고 다음은 우리 R의 절대값 R의 값이 얼마가 될 때? 4가 될 때.
생각해 봅시다. 근데 R 값이 마이너스 4일 때는 얘가 4n수로 나눠줘도 어차피 진동하는 거밖에 안 나올 거니까 우리 R 값이 4일 때를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다시 왜 R 값이 4일 때만 생각하냐면 R 값이 마이너스 4일 때는 우리 분자가 진동하는 거라 분자가 진동하면 얘는 전체 수열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진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발산하는 거야. 그래서 R이 4일 때를 생각해보면 얘는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될 거라는 거거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초항 A 곱하기 4의 n-1제곱 플러스 1 나누기 밑에는 3의 n제곱 플러스 2의 2n-1제곱이 될 거고 따라서 역시 분자분모를 4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 얘가 이렇게 될 거거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는 4분의 3의 n제곱 여기는 4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 플러스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도 4의 n제곱 나눴으니까 4분의 a 플러스 4의 n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라서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는 거면 얘는 4분의 2a 약분하면 얼마가 돼? 2분의 a가 되는 거지. 따라서 그놈이 3이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초항 a는 얼마가 돼? 6이 되는 거야. 됐어? 따라서 공비가 4인 경우니까 이때는 수열 AN이 초항 6 곱하기 공비 4의 n-1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때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120번이죠. 여기 A2의 값을 구하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A2는 6 곱하기 4에서 24 요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뭐만 하게 해보는데 다섯 번째 R의 절대값이 4보다 큰 경우만 확인해주면 될 거예요. 그럼 이번엔 분자분모를 뭘로 나눠줘야 돼? R의 n제곱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다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는 an 더하기 1 나누기 여기가 3의 n제곱 더하기 2의 2n-1제곱인데 얘를 다시 한번 써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a 곱하기 r의 n-1제곱 플러스 1 나는 여기가 3의 n제곱 더하기 2의 2n-1제곱이니까 r의 n제곱으로 분자분모를 나눠주면 얘가 이렇게 될 거거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으로 나왔으니까 r분의 a 플러스 1 아니죠. 여기는 r의 n제곱분의 1 나누기 여기는 r분의 3의 n제곱 여기는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r분의 4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얘가 무한대 얘가 0 미안해 얘가 0 얘가 0으로 갈 거니까 분모가 0이 되는 거고 분자는 0이 아니죠. r분의 a가 0이 아니니까 얘는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야. 그럼 역시 뭐가 될 수 없어? 3이라는 값을 수렴할 수가 없으니까 얘도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말이 되는 건 얘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A2가 24예요. 답은 5번이야. 자, 다음 121번은 여러분들 우리 등비수의 합공식 잘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등비수의 합 SM 즉 AN이 초항 A 곱하기 공비 R의 n-1제곱일 때 SN은 시그마 K 꼴 1부터 N까지 AK를 얘기하는 거라서 시그마 K 꼴 1부터 N까지 A 곱하기 공비 R의 K-1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얘는 R이 1일 때와 1이 아닐 때로 나눠서 생각해주면 되는데 R이 1이 아닐 때는 우리 R이 1일 때는 모든 항이 다 뭐가 되는 거니까 A가 되는 거니까 얘는 NA가 되는 거고요. R의 값이 1이 아닐 때는 우리 이놈이 공식으로 그냥 외워놓으세요. R-1분의 초항 A 곱하기 공비 R의 n제곱 곱하기 1이 된다라고 이렇게 수원에서 배웠었어요. 등비수의 합공식 다시 한번 여러분들 다시 기억나라고 얘기를 해준 거고 당연히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121번 문제를 보면 공비가 3인 등비수열 AN의 첫 번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한 SN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승분의 sn이 5를 만족시킬 때 첫째 항 a1의 값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따라서 나는 a1이 초항 a1을 a라고 할 거야 그냥. 그래서 초항을 a라고 하면 a는 a 곱하기 공비 3의 n-1제곱이 되는 거고, 따라서 공비가 1이 아니니까 나는 이때 sn을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거든. 공비 3-1분의 초항 a 곱하기 공비 3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이거를 다시 한번 이제 저렇게 쓰면 2분의 a, 3 빼기 1은 2니까 2분의 a 곱하기 3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나누기 3의 n제곱은 우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은 2분의 a 곱하기 3의 n제곱 빼기 1 나누기 밑에도 3의 n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거의 극한값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분자물을 뭘로 나눠주면 돼? 3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눠주면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a는 그대로 두고 1 마이너스 3의 n제곱분의 1 나누기 밑에는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3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 그럼 얘가 0이 될 거니까 우리 극한값은 뭐가 남는 거예요? 1분의 2분의 a 곱하기 해서 2분의 a만 딱 남는 거지. 근데 그 값이 얼마라고 준 거야? 지금 얘가 5라고 준 거야. 따라서 양변에 1을 곱하면 a1의 값은 얼마가 돼? 10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되게 쉽죠? 등비수열의 극한 어렵지 않아요. 122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123번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어차피 어려울 게 없어요. a n제곱으로 나눌 거냐, b n제곱으로 나눌 거냐, 3의 n제곱으로 나눌 거냐, 그것만 고민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a와 b의 값의 범위에 따라 분자물을 뭘로 나눠야지만 그 극한값이 나오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123번도 크게 어렵진 않아요. 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유형 12번. 여기 문제가 학교 시험에서도, 그러니까 수능 시험에서도 요 유형 12번이 가장 어려운 형태의 문제인 거고, 학교 시험에서도 여기 가장 어려운 형태인 거거든. 그리고 밑에 다음 유형 13번 그 고난도라고 돼 있는데 얘도 똑같아요. 얘도 다 x의 n제곱을 포함한 식의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아마 여기 유형 12번과 13번에 관한 얘기들을 쭉 하게 될 거예요. 이거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볼게요. 자, 유형 12번 문제, 12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24번 문제를 보면 x가 0보다 큰 곳에서 정의된 함수, 양수 x에 대해서 정의된 함수. 일단 x는 0보다 크다. 0보다 작은 것, 0이 되거나 0보다 작은 것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래서 0보다 큰 곳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뭐라고 정의되어 있냐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극한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위 아래가 5분의 x의 n 플러스 1승 더하기 2x 나누기 밑에도 5분의 x의 n제곱 플러스 1 요딱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럼 얘는 5분의 x의 n제곱 또는 5분의 x의 n 플러스 1제곱이 등비수열이 되는 거니까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 이렇게 되는 거야. 혹은 x의 n제곱을 포함한 식의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 그래서 거기 유형 12번의 타이틀에 뭐라고 제목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x의 n제곱을 포함한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게 일반적으로 부르는 명칭이에요. x의 n제곱을 포함한 식의 극한으로 혹은 포함한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 따라서 얘는 x의 n제곱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저 x의 값의 범위에 따라 이 극한값이 바뀔 거라는 거죠. fx의 함수값이 저 x의 값의 범위에 따라 결정이 될 거예요. 자, 따라서 일단 이 124번 문제는 x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x가 0보다는 크지만 5보다는 작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왜 하필 5보다 작을 때라고 생각했냐면 5분의 x가 1이 되는 x의 값이 5가 되는 거니까 그거보다 작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x가 0보다 크고 5보다 작으면 양변을 5로 나눴을 때 5분의 x는 0보다는 크지만 1보다는 작게 되는 거겠지.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우리 5분의 x의 n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거든? 0과 1 사이의 값을 무한번 곱하면 계속 0에 가까워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거거든. 따라서 이때는 fx가 뭐가 될 거냐? 다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5분의 x의 n제곱 플러스 1분의 여기도 5분의 x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2x인데 어차피 5분의 x n제곱이 0이 된다고 했으니까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돼버리는 거거든. 그럼 분모에는 1만 남고 분자에는 2x만 남을 거니까 x가 0과 5 사이일 때 fx는 뭐가 돼? 2x라는 1차함수가 될 거라는 얘기죠. 맞죠? 여긴 1만 남았고 0 더하기 1, 1분의 0 더하기 2x. 그래서 fx가 0과 5 사이일 때는 1차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두 번째 x가 5일 때를 생각해 봅시다. 그럼 x가 5이면 공비인 5분의 x는 1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리미트 x가 아니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5분의 x의 n제곱은 1이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1의 n제곱은 1의 무한대 제곱은 1이에요. 따라서 이때 fx는 뭐가 될 거냐? 다시 한번 써보면 리미트 x가 n이야. x가 아니라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 5분의 x의 n제곱 더하기 1분의 여기도 5분의 x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2x는 요게 1이니까 1 더하기 1 2분의 여기 x가 5라고 했잖아요. 그럼 5 곱하기 10 얘는 1이니까 우리 뭐가 돼요? 11 이렇게 될 거란 얘기지. 다음 세 번째 x가 뭐보다 클 때? 5보다 클 때 그럼 여기는 5분의 x의 값은 1보다 커질 거니까 이럴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5분의 x n제곱은 우리 뭐가 돼? 무한대가 될 거거든. 그럼 이때는 fx를 어떻게 구하느냐? 5분의 x n제곱으로 분자분모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fx는 다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는 5분의 x n제곱 더하기 1분의 여기는 5분의 x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2x 이렇게 되는 건데 분자분모를 5분의 x n제곱으로 나눠줄 거니까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는 1 플러스 여기도 1 나누기 5분의 x의 n제곱 여기도 5분의 x 하나 남을 거고 플러스 2x 나누기 밑에는 5분의 x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좀 헷갈릴 수 있을 건데 어차피 5분의 x가 무한대로 가는 거고 여기는 2x는 n이 무한대로 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x가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냥 x는 5보다 큰 어떤 값일 뿐인 거야. 그런데 분모인 5분의 x의 n제곱이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얘는 극한값이 결국에 0 얘도 0이 되는 거거든. 그럼 분모에는 1이 남았고 분자에는 5분의 x가 남았으니까 이때는 fx가 5분의 x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얘를 갖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지. 여기가 y축 여기가 x축인데 하나 둘셋넷 다섯 개 x 이꼴 뭐를 기준으로? 5를 기준으로 0과 5 사이에서는 fx가 2x예요. 따라서 0과 5 사이에서 fx는 2x니까 걔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여기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10까지 얘가 직선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지. 그 다음에 x가 5일 때는 뭐예요? 값이 2분의 11이라고 했지? 그럼 2분의 11은 뭐 요쯤 있을 거야. 얘가 5.5니까 2분의 11은 이쯤 있다고 쳐봅시다. 자, 마지막으로 x가 5보다 클 때는 fx가 5분의 x잖아요. 그럼 5분의 x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여기에 1이 있어서 여기를 원래 5분의 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유리함수의 그래프 이렇게 생긴 건데
x가 5보다 클 때만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x축을 점근선으로 갖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 색깔로 그린 게 뭐의 그래프예요? y 꼴 fx의 그래프가 되는 거고, 이 문제에서는 fk가 5가 되는 이 값이 5가 되는 모든 양수 k 값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얘가 5가 되는 모든 양수의 값을 구하라. 미친, 5분의 x가 유리함수가 아니죠. 내가 미쳤나 보다. 미안해, 잘못했어. 여기 5분의 x면 얘도 1차 함수지. 이렇게 생긴 놈이에요. 맞죠? 근데 이거 이꼴 5를 만족시키는 모든 fk가 5가 되도록 하는 모든 양수 k 값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여기 5, 여기 어딘가 5가 있어서 쭉 키워서 여기가 k가 될 수 있고 여기가 k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럼 여기는 아까 뭐였어? 5x였잖아? 그럼 얘는 5k가 5가 되는 거니까 k의 값이 1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5분의 x였잖아요? 그럼 얘는 5분의 k가 5가 되는 걸 찾으면 되는 거니까 k가 얼마인 거야? 25인 거야. 얘가 실은 선생님 이게 너무 대충 그려서 그런 거지 5x면 여기 이렇게 해서 얘가 쭉 연결되는 이놈이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k 값이 1 또는 25가 되는 거니까 모든 양수 k의 값의 합은 여기 미친, 내가 이걸 잘못했죠. 여기가 5K래. 이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 2X라고 그랬지? 2X? 맞아요? 2분의 5 아니에요? 그래 2분의 5. 내가 잘못했어. 여기 5K라고 내가 5X라고 잘못 적었어. 2X인데 잘못 봤어. 그래서 2K가 5가 되는 거니까 K의 값이 2분의 5. 따라서 모든 양수 K의 값의 합은 2분의 5 더하기 25가 돼서 2분의 55. 얘가 답인 거죠.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됐죠? 그래서 x 값의 범위를 나눠서 fx를 일일이 다 구하고 그걸 그래프로 그려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야. 귀찮죠? 매우 귀찮죠? 오케이, 2분 남았네. 자, 그럼 쉬었다가 다음 시간 조금 또 이어서 할게요. 이 청라이들 다 좀비 모드다 이거.